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가맹사업 운영의 핵심이죠. 구입강제 품목, 가격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필수 품목 가격, 이걸 어떻게 정하고 또 계약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네, 가맹점주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좀 뭐랄까 깜깜이 같았던 가격 인상 근거를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가맹점 주님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통보, 이거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이 가이드라인은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막 올리는 걸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인상을 제한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급 가격은 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핵심이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원가 말고도 본사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시장 상황 같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가격은 무조건 이렇게 정합니다 하고 딱 못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긴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본사 방침에 따름 이렇게만 적어둘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측 기준은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이요.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약서에 몇 가지는 반드시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격 변동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요, 품목별 현재 공급 가격을 숫자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숫자로요? 네. 뭐 시가라든가 별도 협의 이런 모호한 표현은 이제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부가세 포함 여부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네네, 부가세 중요하죠. 둘째는 그 가격이 언제 기준인지 기준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가격은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가격 결정 기준.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방식 자체를요. 네, 맞아요. 보통 가맹본부가 직접 만드냐, 아니면 다른 데 맡기냐, 혹은 그냥 사와서 파냐, 아니면 제3자가 공급하냐, 뭐 이런 공급 방식별로 나눠서 적게 되죠. 공급 방식별로 기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공급 방식별로 기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가맹본부가 직접 만들거나 뭐 위탁 생산하는 경우 이런 건 어떤 식인가요? 이게 제일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직접 만들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는 주로 원가랑 마진을 기반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원재료비, 노무비 같은 직접 제조 원가랑 공장 운용비 같은 간접 제조 원가, 그리고 본사 운영비나 광고비 같은 판관비를 합한 금액에 최대 55% 이내의 마진을 더해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원가 항목을 쭉 나열하고 거기에 마진율을 붙이는 방식. 네. 또는 뭐 가맹점의 원가율, 그러니까 판매가 대비의 원가 비율이 특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영업비밀이 좀 걱정된다면 마진율 자체보다는 그 범위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가격 변경 폭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군요. 네, 그럼 단순히 물건을 사와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 재판매의 경우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가맹본부가 얼마에 사왔는지, 즉 매입 가격이 기준이 되죠. 매입가. 네, 그래서 매입 가격의 55%의 마진을 더해 결정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중에서 동일 제품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고려해서 그 가격을 넘지 않도록 결정한다. 이런 방식들이 가능합니다. 훨씬 직관적이죠. 네, 그건 좀 이해하기 쉽네요. 제3자 공급은 그럼 또 상황이 다르겠군요. 본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배송업체라던가 다른 협력사가 가격을 직접 정한다면 그 사실을 명시하고요. 혹시라도 가맹본부가 그 과정에서 뭐 리베이트 같은 별도의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리베이트 같은 것도요. 네. 예를 들어서 5호제 3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가맹본부는 공급 가격의 55%를 뭐 물류 중개 수수료 같은 걸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가맹본부가 제3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기준도 같이 명시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가격 결정 기준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가격 결정 기준 외에도 가격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하고 주기를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유와 주기. 네.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5% 이상 변동했을 때라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분기별로 조정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 뭐 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처럼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네. 그런 상황에서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예외 조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해둬야 합니다. 반대로 이건 좀 부적절하다, 잘못된 기재 사례 같은 것도 있겠죠? 가이드라인에서 지적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인 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이죠. 그냥 단순히 가맹본부 정책에 따라 결정 이렇게만 쓴다거나. 제일 많이 봤던 문구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니면 가격 결정 기준 중에 일부만, 예를 들어 원가만 언급하고 맞은 기준을 빼먹는다거나 하는 경우죠. 또 가격 변경 범위를 시장 상황 변동시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두어서 사실상 제한 기능이 없는 경우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한이 없는 제한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POS 시스템으로 가격 변경을 통지하더라도 계약서 자체에 그 통지가 계약 내용 변경에 효력을 가진다는 명시가 없으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엔 다 계약서에 명확히 쓰여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구체성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은 왜 이 가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맹점주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건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당신은 이 변화가 앞으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더 공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 기준의 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형태의 줄다리기가 시작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